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조철희 박사 통통통 거의 작년부터 시작해서 꽤 40회 넘어서 44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조철이가 보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한 인사이트를 한번 좀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2019년 12월에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발의 코로나 여파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진짜 아쉽지만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소중한 자신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 가지 주의사항 대비책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마스크가 지금 파동이 너무 심각한데요. 하루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게 1000만 장에서 1300만 장을 좀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갖다가 인구는 5200만인데 그러니까 5일 풀 가동해야 전 우리나라 한국 인구를 갖다가 지금 다 쓸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그걸 떠나갖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이제 공지사항에서 들으셨겠지만은 마스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마스크 착용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손 씻기, 그냥 위생상으로 손 씻기 30초라는 거, 그럼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보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정 지역에 대구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 가슴 아프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좀 몰입하든가 잠시라도 있지 않으면요, 우리 몸에 면역 체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몸이 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주의사항 요거를 갖다 좀 많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모임하고 여러 가지 약속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저도 모임 약속을 거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는 거의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당분간 3월달 한 달 동안은 좀 계속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요. 70개국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중국 발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한국, 그 다음에 유럽의 이탈리아, 그 다음에 중동의 이란, 이 4개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중한 자신을 좀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데이터로 한번 제가 상황을 보고요. 한번 좀 추이를 한번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3월 상순 데이터를 보니까요, 전 세계 한 지금 9만 명 정도가 이 상황에서 지금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천 명 이상이 이제 사망돼서 이제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나라의 현실도 지금 4천 명, 5천 명이 지금 다가섰고요. 5천 명이 넘을 수도 있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5,200만의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탈리아가 인구 한 6천만 명 됩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27개 EU 나라 중에 그래도 관광 대국이고, 항상 보면 이제 접경 지역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글로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스위스 있잖아요. 이탈리아 옆에 스위스. 여기 독일이 있고요. 저기 프랑스가 있고. 독일 밑에 어디 있죠? 스페인이 있고, 여기 포르투갈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유럽은 관광지라든가 밀집도가 높은 직행력이 있는 이런 타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은 이탈리아도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슬람교 국가가 있는데 중동에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 인구 한 8천만 명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중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이란이거든요. 근데 8천만 명 인구 중에 지금 한 60명 이상 거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적으로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박사님, 한일 간에 글로벌 일본도 많이 하시는데 일본은 왜 지금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이제 이 코멘트나 이거는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은 일본은 올해 지금 도쿄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쿄 올림픽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일본은 좀 자제하는 면도 좀 있어요. 최근 데이터 보니까 며칠 전인가요? 호주가 이제 올림픽에 참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막 하다 보니까 결국 글로벌의 빅 이벤트가 두 가지 있잖아요. 전 세계 올림픽 또 축구의 월드컵이 가장 큰 빅 이벤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행사들이 스포츠의 어떤 빅 이벤트가
국가 간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그냥 참고로 작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드렸지만은 글로벌 비즈니스에는 글로벌의 많은 국가들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유지되는 건 맞는데 국가 간의 정보의 어떤 발신의 흐름이 다릅니다. 제가 뭐 미국이 어떻다, 일본이 어떻다, 한국이 어떻다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의 특성이잖아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문화 우리나라 어떻죠? 정보력도 빠른데 정보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그런 얘기 합시다. 옛날에 그 증권가에서 보면 찌라시라고 아시죠? 영화에도 있었을 거예요. 자, 정보는 흘려서 퍼뜨리는 정보가 있고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든가 관련 기업이 정보를 흘려갖고 하면 인사이트 돌이키 거래가 되면 이게 다 구속되거든요.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굳이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막 흘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매체라든가 모든 부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정보나 저도 정보나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스피드, 이 확산성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우리하고 다른 게 일본은 웬만하면은 맞는다 틀리다가 아니라 일본의 중앙 저기에서 보내지 않은 정보 같은 경우는 잘 흘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빨리빨리 우리 문화하고 슬로우 문화의 정보 체계라든가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10여 명 안팎인데 실제 보면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 흐름인 것 같아요. 빨리 해서 빨리 검진받아서 빨리 하다 보면 어때요? 숫자가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 우리나라 뭐 1차, 2차, 3차 분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은 패닉 상태는 아니지만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제2차, 제3차 하면서 지금 자꾸 방법론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너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저한테 뭐라고요? 박사님, 글로벌 전문가로서 이게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국경 간에 접경이 많고 무역이라든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타이밍 속도를 놓친 거는 사실입니다. 뭐 이게 들리는 얘기는요. 작년 11월부터 12월부터 정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파급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1월 하다가 2월 달에 그냥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첫째 타이밍을 놓친 게 조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이 최소 뭐 1만 명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10,000명까지는 확진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면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도 주요 도시 국가가 확산됐기 때문에 일단은 요 일정 절정까지는 우리가 좀 각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에 보면은 여러분들 백신 연구소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안에 백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걸 하는데 여러분 백신이라는 그 시약을 갖다가 이제 개발해서 임상 실험을 해갖고 여기 시장 수요에 대응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게 딱 만들어서 딱 대응해갖고 해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는 의료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했을 때는 어때요? 수요가 폭증하면 공급량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이번에 좀 저도 가슴 아프지만은 저도 그 전에 이제 제 사례입니다. 1월 달에 어떤 기업 대표들이 저한테 막 마스크를 선물해 줬어요. 박사님, 이 마스크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막 그냥 그 당시에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교대 사무실이나 아마 제 후배들 중에서도 저한테 마스크 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사람들 오면은 2장, 3장을 이렇게 저는 나눠줘요. 그 전에 먹을 것도. 그럼 뭐냐 하면은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확산될 건 몰랐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급량이 엄청 그냥 만들기 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요즘 안타까운 현실은 외국의 체제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약국에서 줄을 서는, 약국에서 보세요. 뭐 몇백 장 풀면은 금수업소 있잖아요. 5장, 10장. 마트에서도 그렇고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이번에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진짜 대응 체계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 어떤 예측을 못 해갖고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도 계속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줄까 하고 좀 한번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에 10년, 20년 사이에는 2000년대에 들어와 갔거든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해갖고 소비가 커지는 시장, 제조를 만들어서 상품을 물류, 글로벌의 항만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포함해서 수출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거점을 뒀는데 최근에 공급망 체인이 저는 이번 기회에 중국발 의존도의 공급망 체인이 저는 분산되든가 좀 이제 무너질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체인이 결국은 계속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과거에도 보면 리스크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어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건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다음에는 뭘 만들고 준비하면 되겠다는 게 가능한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정보도 늦었지만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벌써 12월, 1월 달에 아는 사람들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빨리 확산될 거란 몰랐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상황이 계속 지속됩니다. 스탑이 돼야 되는데 고잉 온이 지속되다 보면요. 첫째, 종결될 시기가 언젠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도 다 얘기지만은 3월은 지나면 된다 해서 3월까지 우리가 각자 주의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어느 정도 확산되는 수준 범위를 갖다가 예측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 한 전 세계의 뭐 40%까지는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날 거다 하는데 이게 아마 그 선까지 갈지는 앞으로 우리가 또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응 방안입니다. 특효약이 있으면은 명확하게 이걸 갖다가 처방을 해갖고 조치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약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가는 전 세계 확산 속도에 따라서 이걸 맞춰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각자가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 수요에 내용 급감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월까지 하면 1, 4분기가 지금 어느 정도 4분의 1이 정체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박사님 올해 경제 성장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2.3을 2.1로 봤는데 조철희 박사 제가 볼 때는 1.5 정도의 방어선을 유지하면 잘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 중국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다음에 중국 시장 시리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중국은 작년에 가까스로 6.1을 갖다 맞춰놨는데 왜냐? 5년 동안 6.7, 6.6, 6.1까지 맞춘 중국 시장도 올해 1, 4분기가 이런 성장을 유지하면은 올해 5% 유지하기도 힘들 거라고 좀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 한국 시장, 글로벌의 모든 시장이 다 차이나가 당분간은 스톱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조철희 박사 통통통 여기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